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비고리형 알케인의 명명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고리형 알케인의 명명법을, 즉 고리형 알케인이라고 하면 사이클로 알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이클로 알케인의 명명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알케인의 명명법하고 거의 유사하고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되는데, 단지 그 알케인 앞에 사이클로라고 하는 접사가 붙는다는 게 좀 다른 점이죠. 자, 사이클로 알케인도 비고리형 알케인과 비슷한 방법으로 이름을 붙이고 사이클로를 모체명 앞에 붙인다라는 점이 다르죠. 자, 그리고 이 사이클로 알케인도 만약에 치환기가 있으면 치환기가 접두사로 오고, 이 치환기가 무엇이고 어디에 붙어 있는가, 치환기 번호가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사이클로, 그 다음에 알케인의 이름, 그 다음에 만약 작용기가 붙어 있으면 작용기 이름까지 붙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똑같이 모체 사이클로 알케인을 찾는다. 예를 들어서 사이클로 컴파운드가 있고 이렇게 뭐 치환기가 붙어 있으면 이게 모체 사이클로 알케인인지 아닌지를 찾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육각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원래 그냥 사이클로 알케인 아닌 것들이 더 짧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얘가 모체가 되는 거고 얘가 치환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되고, 어쨌든 웬만하면 사이클로 알케인이 좀 더 체인이 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용기로 오는 경우가 아니고 이게 모체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모체일 때는 가장 긴 모체 사이클로를 찾아라. 그래서 사이클로 헥세인, 사이클로 헥세인에 이런 치환기명을 나중에 붙일 겁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이클로 그 컴파운드에 그 치환기가 붙어 있으면 치환기의 이름과 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야 사이클로 알케인의 몇 번째 그 탄소에 뭐가 붙었는지 알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치환기가 딱 한 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치를 나타내는 번호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 이제 예시와 같이 여기 보면 사이클로 헥세인에다가 여기 보면 앞에 메틸이 붙어 있어요. 근데 메틸이 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원 메틸이 아니라 그냥 메틸 사이클로 헥센이라고 붙여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터셔리 부틸 그룹이 사이클로 펜테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터셔리 부틸이 사이클로 펜테인이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환기가 두 개 이상 고리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치환기의 번호를 붙이기 시작해서 두 번째 치환기의 번호가 작게 되도록 번호를 붙인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첫 번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치환기의 번호를 붙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치환기의 번호가 작게 되도록 번호를 붙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이제 화합물들이 있어요. 자, 사이클로 헥센에 이렇게 메틸과 메틸이 붙어 있습니다. 자, 어디를 1번으로 잡아 상관없는데 여기를 1번으로 잡았어요. 근데 요렇게 번호를 붙여 나갈 수도 있고 요렇게 붙여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시계 방향으로 붙여나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계 방향으로 붙이면 두 번째 치환기 번호가 작은 번호가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붙이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두 번째가 1, 3 다이메틸이 되는 겁니다. 사이클로헥센이 되는 건데, 만약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 5 다이메틸이 돼요. 그러면 1, 3냐 1, 5 둘 중에서 1, 3가 맞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치환기와 두 번째 치환기의 번호가 차이가 적게 하도록 그렇게 치환기 번호를 매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치환기가 만약에 두 개가 왔어요. 근데 치환기의 이름과 번호를 붙여야 돼요. 그럴 때는 어디에다가 첫 번째 치환기라고 치부를 할까?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치환기가 있는 경우 알파벳 순으로 앞서는 치환기가 작은 번호가 되도록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하나는 에틸이 붙었고 하나는 메틸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 메틸이 1번이냐 에틸이 1번이냐를 따질 때 알파벳 순으로 E가 M보다 빠르기 때문에 에틸을 1번으로 두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리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느냐, 아까도 말했죠.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1, 3이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1, 5가 됩니다. 그러면 1, 3이 더 작기 때문에 1 에틸 3 메틸 사이클로헥센으로 하는 게 맞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에틸을 3번으로 잡고 메틸을 1번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틸이 더 빠르니까 여기를 1번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이클로 알케인이 나오면 무조건 얘가 무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자, 고리 안에 탄소수가 가장 긴 사슬의 탄소수보다 많거나 같으면 그 화합물이 사이클로 알케인으로 이름을 붙인다. 모체명을 사이클로 알케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그
긴 사슬의 탄소수가 더 많다면 그 화물은 알케인으로 명명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밑에 두 화물을 보시겠게요. 1번 화물, 2번 화물이 있는데 첫 번째 화물은 사이클로 알케인이 헥세인이에요. 사이클로 헥세인입니다. 6개의 고리 화물이죠. 근데 옆에 붙어 있는 게 뷰틸입니다. 이건 4개입니다. 4개 대 6개니까 사이클로 알케인이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얘는 모체명이 사이클로 알케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이클로 헥세인으로 끝나고 앞에 뷰틸기가 치환기로 온 겁니다. 뷰틸 사이클로 헥세인이 되는데 옆에 2번 화물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보시면 여기가 사이클로 뷰틸기예요. 4개입니다. 탄소가 4개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입니다. 오히려 사슬의 탄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얘가 모체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명칭은 원사이클로뷰틸 헥세인 또는 사이클로뷰틸 헥세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로가 우선이 아니라 사이클로에 있는 탄소수가 더 많으면 걔가 사이클로 컴파운드가 모체가 되는 거고, 만약 붙어있는 지방족 화합물에 탄소수가 더 많다 그러면 걔가 알케인이 모체명이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리형 알케인의 명명의 예,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면 여기는 지금 사이클로 뷰틸이죠. 사이클로 뷰틸이고 여기는 에틸입니다. 그러면 뷰틸하고 에틸 중에 어떤 게 뷰테인하고 에테인하고 어떤 것이 더 탄소수가 많죠? 여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얘가 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로 뷰테인이 모체명으로 나오는 거고요. 에틸은 작용기로 또는 치환기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틸 그리고 치환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번호를 붙이지 않고 에틸 사이클로뷰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치환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번호가 필요 없고, 두 번째 옆에 걸 한번 보실게요. 얘 같은 경우는 치환기가 2개 붙었네요. 그죠? 그 치환기들은 전부 다 그 사이클로 헥센보다 그 탄소수가 작습니다. 근데 어쨌든 번호를 여기부터 붙일까 여기부터 붙일까 봤는데 여기는 아까 봤었던 세크뷰틸에 해당이 돼요. 세크뷰틸에서 나온 거고 밑에는 메틸입니다. 자, 학생들이 많이 이제 혼동하는 게 세크를 알파벳에 넣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알파벳 넣는 건 아이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 다이, 트리 이런 거 전부 안 넣고 뭐 그 세크 타우셔리 이런 거 전부 다 안 넣습니다. 그러면 뷰틸의 B가 우선이죠. 그러면 알파벳 순서가 먼저 오는 세크 뷰틸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먼저 1번으로 매겨진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 세크 뷰틸, 3 메틸 사이클로 헥센이 와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화물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치환기가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 어떤 걸 1번으로 잡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1번으로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까 반시계로 돌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1번, 2번이 되는 거지 반시계 돌면 1번, 5번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1, 6이나 1, 5가 아니라 1, 2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2 다이메틸 사이클 헥산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개의 똑같은 치환기가 붙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여기를 1번으로 잡았을 때 이쪽으로 돌았을 경우, 이쪽으로 돌았을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치환기의 번호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1, 2, 4 이렇게 나가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4, 6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1, 4, 6하고 1, 2, 4하고 어떤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치환기의 번호가 적나요? 이게 더 적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게 맞다. 그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하는 거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를 잘 하시고 책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고리형 알케인의 사슬이 길다고 해서 이게 작용기를 붙었을 때 작용기에 만약에 이게 짧아요. 그 사슬이 이랬을 경우에 이게 치환기로 오고 고리형 알케인이 모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작용기 우선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화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이클로헥센이죠. 근데 여기는 탄소가 길이가 짧아요. 그죠? 그래서 흔히 오해하시는 게 여기에 모체명을 써서 끝에 뭐뭐 사이클로 헥센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자, 보시면 사이클로 헥센은 우리가 작용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탄화수소 화합물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옆에 보시면 카르복실리 엑시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번호를 이렇게 매긴다는 겁니다. 1번, 2번, 3번에 그 3번에 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명명을 하면 될까요? 모체명은 어떻게 됩니까? 세 개니까 메틸, 에틸, 프로필, 프로페노익 엑시드입니다. 모체명은 프로페노익 엑시드에 붙어 있는 거예요. 프로페노익 엑시드 몇 번째 탄소에? 세 번째 탄소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사이클로
헥세인이 붙어 있는 거, 헥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이클로 헥실이 붙어 있는 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탄소에 사이클로 헥실이 붙어 있는 뭐다? 프로페노익 엑시드다. 프로페노익 엑시드다. 이렇게 명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도 보시면은 여기에 아마이드기가 있어요. 아마이드기라는 작용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면 되겠어요? 여기 붙어 있는 아마이드기에 있는 모체사슬에 붙어 있는 여기 사이클로 헥실기가 그 치환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여기서부터 탄소 번호가 매겨지면 역시 3번에 뭐가 붙어 있어요? 사이클로 헥실이 붙어 있는데 이 사이클로 헥실은 이 안에서 또 번호가 있어요. 왜냐하면 치환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치환기들 번호가 절 적게 하려면 1번, 2번, 3번, 4번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첫 번째 치환기가 4번이 되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 여기서 1번, 2번,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사이클로 헥실은 사이클로 헥실인데 3번에 그 브로모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클로로가 붙어 있죠. 클로로가 붙어 있는 뭐다? 사이클로 헥실이다. 이 사이클로 헥실이 몇 번 탄소에 붙어 있어요? 또 3번 탄소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3번 탄소에 붙어 있는 뭐다? 이거는 프로펜 아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죠? 프로펜하고 원래 프로펜 플러스 아마이드니까 이거는 프로펜 아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걸 합치게 되면 3번 탄소에 뭐가 붙어 있어요? 3번에 브로모가 붙어 있고 4번에 클로로가 붙어 있는 사이클로 헥실이 붙어 있는 프로파노익 엑스다. 여기다가 이제 프로파노익 엑스드, 프로펜 아마이드. 제가 지금 새벽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아마이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리지 말라는 거.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다? 고리형 알케인에 작용기가 붙어 있으면 작용기가 우선적으로 번호를 매기고 거기가 모체가 된다. 작용기가 붙어 있는 그 사슬이 모체가 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교재에는 나오진 않지만 두고리 알케인의 명명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바이사이클로 알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바이사이클로라고 하는 거는 고리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그렇게 봤잖아요. 뭐 사이클로 컴파운드가 있으면 사이클릭 컴파운드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고 뭐 여기에 뭐 다른 뭐 치환기라든지 뭐 다른 주사슬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고리 화합물이 다이렉트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건 고리형 화합물이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건 고리형 화합물이 아닙니다. 공유결합으로 연결되는 게 그 두고리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고리와 어떤 고리가 다이렉트로 고리와 고리가 이렇게 탄소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두고리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뭐 세고리, 네고리 이렇게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두고리 화합물까지는 알아둬야 됩니다. 두고리 화합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개는 뭐 거의 같은 거예요. 다리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접합 타입인데 뭐 이거는 크게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스파이로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타입하고 퓨즈 타입은 다른 건 어떤 거냐면 다리 타입도 그렇고 그 퓨즈 타입도 접합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말보다는 영어가 나요. 브리지드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리와 어떤 고리가 두 개 이상의 탄소로 이렇게 바로 직결돼서 연결된 걸 가지고 우리가 브리지드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때 직결된 이 탄소가 반드시 다른 꼭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브리지드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브리지드 타입에서 여기를 어떻게 그 한쪽 고리와 한쪽 고리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브릿지 헤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리 목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도 브릿지 헤드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브릿지라고 얘기를 해요. 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연결시켜주는. 근데 이제 퓨즈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브릿지가 없고 그냥 연결시키는 탄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탄소 두 개가
두 고리 화합물을 연결시켜 주는 걸 보고 우리가 퓨즈 타입이라 그러고 접합 타입이라 그러고 2차 탄소 두 개에다가 2차 탄소가 하나로 또는 두 개, 세 개로 막 연결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다리를 갖는 걸 가지고 우리가 브릿지 타입이다. 이렇게 뭐 내용을 나누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두 개 가치가 브릿지드 타입하고 퓨즈 타입이 전형적인 바이사이클로의 두 고리 알케인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스파이로 타입은 어떤 거냐? 스파이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탄소가 두 개의 고리를 연결하는 겁니다. 위에는 보면 두 개 이상의 탄소가 두 개죠. 두 개의 탄소가 고리를 연결했습니다만 밑에는 하나의 탄소가 연결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스파이로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부르느냐가 중요해요. 브릿지 타입 같은 경우는 퓨즈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두 개의 순서는, 두 개의 그 명명법은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다리목이라고 했죠. 브릿지 헤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을 나눴을 때, 고리를 나눴을 때 그 꼭지점 수가 많은 쪽으로 먼저 번호를 매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누르면 되겠습니까? 왼쪽. 그렇죠. 오른쪽이 더 많죠. 꼭지점이. 그러면 2, 3, 4, 5, 6, 7. 꼭지점이 가장 적은 여기가 8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 바이사이클로라고 쓰고요. 바이사이클로. 왜냐하면 그 고리가 두 개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바이사이클로라고 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꼭지점 수를 써주는 겁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나눠줘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꼭지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 그 다음에 컴마입니다. 그 피리어드입니다. 컴마가 아니고 피리어드 마침표이고요. 그 다음에 적은 꼭지점 두 개죠. 왼쪽에. 그 다음에 가장 적은 데를 마지막으로 써줍니다. 하나죠. 여기. 그리고 토탈 몇 개입니까? 8개니까 옥테인이죠. 옥테인입니다. 옥테인.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바이사이클로 3 period, 2 period, 1 octane. 그래서 가로는 대괄호를 이렇게 사용해 주고요. 요게 요 화합물의 명칭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위에서 쳐다봤을 때고 이 화합물을 왼쪽 같은 경우 위에서 쳐다봤을 때고 이거를 갖다가 옆에서 쳐다보면 이게 분자 모델을 제가 가져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뾰족하게 표시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이렇게 되면 이거 똑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고 퓨즈드 타입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다리가 되는데 다리목이 되는데 단지 다리가 없는 거예요. 브릿지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명칭을 해줄 때 꼭지 점수가 많은 쪽수로 번호를 매겨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역시 바이사이클로니까 바이사이클로를 먼저 써주고요. 바이사이클로 하고 가로 열고 자, 큰 쪽에 꼭지점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하나, 둘, 셋. 3개 있죠. 작은 쪽은 몇 개 있습니까? 피리어드 마침표 찍고 하나, 2개 있습니다. 2개 있고 가운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필드 타입이라는 것을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토탈 개수는 몇 개예요? 꼭지점 수가 7개죠. 바이사이클로 헵테인이라고 쓰면 됩니다. 헵테인. 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 스파이로 타입이 있는데 요거는 하나의 그 탄소가 두 개의 고리를 갖다가 공유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번호를 어떻게 매기느냐. 자, 이 스파이로 카본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카본을 갖다가 스파이로 카본이라고 합니다. 얘는 하나의 탄소가 두 개의 고리를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스파이로 카본인데 이 스파이로 카본을 기점으로 해서 더 작은 쪽에 꼭지점을 가진 순서의 인접한 탄소로부터 번호를 매깁니다. 그러면 스파이로 탄소는 번호를 매기지 않고 처음에 그 옆에 인접한 탄소 중에서 가장 적은 그 탄소 수를 가진 녀석들로부터 번호를 매겨 나가면 여기가 1번이 되게 되고 여기가 1번이 되는데 저는 편의상 위에 거를 1번으로 잡으면 밑에가 2번이 되고 여기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스파이로의 그 번호가 가능하면은 가장 작게끔 매길 수 있게끔 돌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되고 4번, 5번,
6번이 되죠. 이때 이걸 어떻게 쓰냐, 이게 스파이로 화합물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스파이러로 적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번호를 매기느냐, 작은 번호가 먼저, 작은 꼭지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큰 꼭지점의 개수를 씁니다. 작은 꼭지점 몇 개예요? 하나, 두 개죠. 두 개를 쓰고요.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피리어드, 마침표. 큰 쪽은 3개입니다. 그죠? 3. 토탈 몇 개예요? 6개죠. 그러면 얘는 헥세인입니다. 스파이로 2, 3 헥세인이 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화합물 같은 경우도 역시 스파이로죠. 여기 스파이로 카본인데 역시 두 번째, 그러니까 작은 그 꼭지 점수로 돌려면 이렇게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스파이로고, 그 다음에 2번이 있고 3번 이렇게 나가주는데, 대신에 여기는 이중결합이 있죠. 그죠? 이중결합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에 있는 거잖아요. 헥스하고 그 다음에 ANE 대신에 뭐만 적어두면 되겠어요? 1 하고 다시 하고 ENE. 이렇게 하면 스파이로 2, 3 헥스 1 ENE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두고리 알케인의 명명법을 볼 텐데, 이번에 두고리 알케인, 바이사이클로 알케인에 치환기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명명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고요. 바이사이클로 알케인의 명명을 하는데, 일반적인 알케인의 명명을 할 때처럼 치환기의 이름을 접두사로 써주는 거, 그것만 하면 되고, 치환기 번호가 제일 작게 나온다, 이런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1번 화합물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으로 돌면 되겠습니까? 브릿지 헤드가 여기입니다. 그죠? 1번으로 잡고 왼쪽보다 오른쪽이 꼭지점이 많으니까 2번으로 돕니다. 오른쪽으로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6번, 7번, 그 다음에 8번 이렇게 하고 8번에 보니까 치환기가 붙었네요. 그죠? 메틸이 두 개에서 붙어가지고 다이메틸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거의 모체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사이클로, 모체명은 바이사이클로 하고 꼭지점이 많은 데가 하나, 둘, 세 개니까 3, 그 다음에 피리어드 2, 그 다음에 1이죠. 꼭지점이 1 하고 얘는 8개니까 바이사이클로 옥텐이 됩니다. 이게 모체명이에요. 근데 지금 치환기명, 즉 접두사가 와야 되겠죠. 어디에? 8번 탄소에 보니까 8번 탄소에 뭐가 붙었어요? 다이메틸. 그죠? 8번 탄소에 다이메틸이 붙었으니까 8번에 다이메틸이 붙었다. 이렇게 메틸 두 개 붙어 있고 8번에 붙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8번, 다이메틸이 붙은 8번에 다이메틸이 붙은 바이사이클로 3 피리어드, 2 피리어드, 1 옥테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거 퓨즈드 컴파운드인데요. 자, 이것도 뭐 간단하죠. 여기다 보시면은 여기를 1번으로 잡고 브릿지를, 그 다음에 그 꼭지점수가 많은 오른쪽을 돕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으로 했을 경우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꼭 1번으로 잡고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6번을 했을 때, 자, 여기에 치환기가 6번이, 치환기 번호가, 자, 6번이 더 작으니까 지금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더 맞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해주면 어떻게 번호를 붙이면 되겠습니까? 자, 밑에 여기를 1번으로 잡고 번호를 붙여주는 게 낫겠죠? 4, 5, 6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의 모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모체명은, 6니까 헥세인이 되죠. 바이사이클로 하고, 꼭지점 많은 데가 그 3개, 그 다음에 적은 데가 2개, 아예 가운데는 없으니까 제로를 적어요. 하고, 여기는 헥세인이 되는 겁니다. 헥세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접두사인 치환기가 붙어 있는 게 몇 번에 붙어 있습니까? 6번에 붙어 있는 거죠. 6번에 붙어 있는데 6번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일반명으로 하자면 이거를 아이소프로필이죠. 이 녀석은 아이소프로필입니다. 6번에 아이소프로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치환기명은. 또 이거를 갖다가 시스테믹 네임, 그 아이팩 네임을 하자면 여기를 치환기에서 여기를 1번으로 두고 여기 2번으로 두면 제일 길죠. 그죠? 그러면 1번에 메틸이 붙은 에틸이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네임으로 하자면 1번에 메틸이 붙은 에틸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커먼 네임으로 하자면 이걸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거예요. 커먼 네임으로 하자면 이 두 개를 합치면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네임으로 하자면 요거를 합치면 됩니다. 그러면 커먼 네임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6번에 아이소 프로필이 붙어 있는 바이사이클로 3, 2, 0 헥세인이다. 이렇게 명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테믹 네이밍을 하면 역시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이게 6번에 붙어 있는 거죠. 6번 탄소에 6번 탄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6번 탄소를 기점으로 해서 1 메틸 에틸이 붙어 있는 바이사이클로 3, 2, 0 헥세인이다. 헥세인이다. 자, 펜이 좀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다 아실 거라 믿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맨 위에 세 번째 컴파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는 스파이로죠. 그래서 스파이로인데 번호가 여기 인접한 탄소, 스파이로 카본부터 인접한 탄소로 이렇게 매기면 1번, 2번, 3번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번이 될까요? 여기가 4번이 될까요? 당연히 위가 4번이 되겠죠. 치환기 번호가 적게 돼야 되니까 위로 4번이 돼서 5번, 6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파이로가 되어 있고요. 얘는 모체가 스파이로가 되어 있고 적은 탄소가 몇 개입니까? 2개죠. 2개. 많은 쪽이 3개고 그러면 토탈 꼭점수는 6이니까 얘는 헥세인이 되는 거죠. 스파이로 헥세인이 되는 건데 자, 치환기가 있습니다. 4번 탄소에 브로모가 붙어 있죠. 그러면 앞에 4번 탄소에 브로모가 붙어 있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합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자, 두 개를 합치면 4번 탄소에 브로모가 붙어 있는 스파이로 2 period 3 헥세인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이사이클릭 컴파운드로 그 명명을 하다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자, 흔히 착각하는 게 학생들이 요거는 스파이로가 맞습니다. 그죠? 요거는 스파이로가 아니에요. 스파이로가 하는 것은 하나의 탄소가 두 고리를 이렇게 나누는 건데 여기는 하나의 탄소가 두 개 나누는 게 아니고 두 개의 탄소가 두 개의 사이클로 나누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스파이로 뭐뭐가 붙는 게 맞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자, 똑같은 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사이클로 뷰텐이죠. 그쵸? 그럼 이건 사이클로 뷰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로 뷰틸이 붙은 사이클로 뷰텐이다. 이렇게 해서 사이클로 뷰틸이 붙은 사이클로 뷰텐이다. 이렇게 명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가 뭐 두고리 화합물로 명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CH2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CH2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자, 이때 이런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구조의 단일 단위에 최대한의 치환기가 있도록 명명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있는 알케인이 얘보다 탄소수가 작아요. 하지만 얘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를 치환기로 하면 두 개의 치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요 녀석을 뭐 모체로 하고 여기를 치환기로 둔다.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치환기 하나에 모체 하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치환기를 최대한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에 어떻게 있어? 양쪽에 얘는 메테인이잖아. 그쵸? 무슨 메테인으로 하고 뭐 1번과 몇 번이죠? 그러니까 1번에
사이클로 뷰틸이 있는 거죠. 1번에 다이 사이클로 뷰틸이 있는 메테인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에테인이니까 1번과 2번에 뭐가 있어요? 1번과 2번에 다이 사이클로 뷰틸이 있는 에테인이다. 이렇게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걸 갖다가 뭐 바이사이클로냐 스파이로냐 이렇게 많이들 틀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 사이클로 알케인하고 그 다음에 그 바이사이클로 알케인에 대한 명명법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바이사이클로 컴파운드의 명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사이클로 컴파운드의 명명을 주고 구조를 그리라는 거, 그 다음에 바이사이클로 알케인의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명명을 쓰라는 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강의 시간에 누구를 호명을 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